안녕하세요. 알찬 뉴스, 알기 쉬운 뉴스, 알려야 할 뉴스, 알뉴스 이윤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금 옆에 계신 남기창 국장님과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알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알뉴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가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뉴스가 어렵다고 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알뉴스에서는 정말 그 알짜 뉴스만 이슈만 쏙 뽑아서 알기 쉽게 우리 일반적인 그냥 시민의 눈으로 예. 뉴스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독자들과 함께 꼭 알아야 할 뉴스, 알기 쉬운 뉴스, 또 알려야 할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한번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속 숨은 이야기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주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 첫 이슈로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뉴스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워낙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방송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문제 없다고 공식 발표한 사건이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언론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난해 뭐 법무부 장관만 되면 언론들이 뭐 찍어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난해 조국 장관 때는 이른바 검찰의 난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뉴스가 검찰 발이었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근데 그렇죠. 이번에 추 장관 논란은 검찰 발이 없어요. 세 건의 제보, 폭로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제보와 폭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휴가 사건이 처음 불거지게 된 계기는 뭔가요? 뭐 지난해 겨울에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했을 때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예비역 병장 그 제보가 일반 타블로이드판 주간 신문에서 먼저 그 의혹이 불거졌어요. 정식 언론도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정식 언론이죠. 그래서 추 장관의 그 청문회 당시에 이 문제가 좀 반짝했으나 그 이후에 별 크게 국방부에서도 이상 없고 그 의혹이 그냥 의혹으로 끝나서 별 문제 없는 걸로 잠잠해졌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잠잠했던 사안이 올 9월 들어서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영관급 예비역 대령의 이제 제보다라고 해서 언론에 제보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일종의 이제 제보 알선이 돼버린 거죠. 보도 알선. 그럼 언론들이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모두 기사화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온통 다 의혹 보도 천지 아니겠어요?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오면 기자들이 그 제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팩트가 뭔지 그 다음에 기사 보도가 돼야죠. 일종의 이제 검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가 현장 취재를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검증이 되면 보도하고 신문사 데스크에서도 이 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이거를 체크하고 기사화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묻지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검찰의 난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언론의 난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언론의 난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언론의 난이라고 이걸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언론이 의혹 제기만 했지 검증하지 않은 채 계속 보도만 쏟아냈다. 그러면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국방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검찰에서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그 추 장관 아들하고 당시에 카투사 같이 근무했었다는 그 예비역 병장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렇게 지금 현 모 씨가 얘기한 건 전부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언론사에서 검증만 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보도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법적인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뭐 묻지마식, 아님 말고식, 카더라 해놓고서 단독, 수많은 단독을 내놓지만 그 단독이 단독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 심지어는 뭐 단독으로 오보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으로 오보를 내면 오보도 단독으로 낸 건데 거기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럼 왜 책임을 안 지게 되는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행사하게 됐던 거죠.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정희, 뭐 전두환 시절에 언론이 50 때 언론이 어땠습니까? 그때 정부 언론이 비판 그렇죠. 보도를 하나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언론의 자유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그럼 민주화항쟁이. 그러니까 87년 민주화항쟁 이후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언론 자유를 찾았는데 그야말로 무임승차한 거 아니에요? 언론 자유를. 그 이후로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십 개, 수천 개의 이제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언론사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 입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지금 뭐 언론중재위가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뭐 처벌 자체가 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외국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도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뭐 선진국에서는 언론 선진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그 제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죠. 오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곡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처벌 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혀 뭐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면 언론은 언론만 지금 권력이 되고 있고 검찰만 하더라도 곧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 개혁은 좀 어느 정도 뭐 좀 한 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언론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언론 개혁 언론이 진짜 검찰보다도 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언론공화국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죠. 아니, 아까도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국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이번 추미애 장관 사태를 보면서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면 이건 그 언론의 힘만 더 자꾸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오죽하면 이제 뭐 한 30여 년 언론정재단에서 그렇죠. 일했던 뭐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이제 언론이 망해야 이 나라가 살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지금 21대 들어서 거의 180석에 가까운 그 힘을 국민들이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마저도 입법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입니다만 좀 깝깝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추미애 장관 사태나 민주당 자기들 소속 관련된 사건 아닙니까? 결국 피해를 자기들이 입고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다. 언론에서 이거 필요하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입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인 온라인 서명 동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시민들이 외치는 건 이거죠. 민주당이요. 눈두렁시계,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카투사 휴가.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조리돌림 나가는데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에 좀 화급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입법을 통해서 이 좀 무소불위에 정말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이 언론의 독주를 막아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뭐 권력 집단이 된 한국 언론은 뭐 지금 언론 자유를 뭐 누리다 못해 뭐 현 정부를 지금 광종 상태군. 그렇죠. 요번에 이 프레임은 뭐 추미애 찍어내리기를 통해서 뭐 문재인 네임도 그다음에 뭐 탄핵 얘기까지도 막 이런 프레임까지 지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휴가 4일 더 썼다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언론이 들으면 들어서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추미애 장관이 그 며칠 전에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이 일제히 그냥 사과했다라는 보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퇴 거부하고 뭐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아니 그거 입장문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셨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서 7단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7번째 문구가 가장 이제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요.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 문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건데 마지막 7번째 문장이 검찰 개혁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니 국민들이 난독증 환자도 아닌데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뽑아가고 지금 연합뉴스 같이 국가기관 통신사가 뭐 따옴표 쳐갖고 추미애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드려 국민께 송고 사과 표명 이렇게 제목을 뽑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그 아들 문제에 좀 의혹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잘못이 있어갖고 일단 사과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연합뉴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 아닙니까? 통신사? 사실 통신사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사과를 했지만 검찰 개혁 의지도 밝혔다라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 있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그냥 뭐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민들은 바쁜 시간에 누가 본문까지 다 했습니까? TV 뉴스나 뭐 신문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사과했구나. 근데 지금 시민들이 어떤 시민입니까? 그렇죠. 학습 효과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인 안데 백신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신이 예방주사라는 건 뭐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 시민들은 이미 면역력이 다 키워졌다라는 거죠. 왜? 조국 장관 사태 때 워낙 그 기울어진 운동장.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에서 표창장 문제,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사모펀드 문제 아니라고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느낀 거죠. 언론 보도 믿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미 백신들을 다 맞은 거예요. 가짜 뉴스 백신을. 그래서 추미애 장관 찍어내리기가 이번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안 속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는 SNS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과거를 재조명하자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해 어떤 문구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조국이다. 그쵸.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미애다. 그 다음에 추미애를 지키자 이러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검찰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요번에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론이 자초했다. 이래서 검찰이 지들 스스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피부로 공부를 시켰다라고 하면 와닿게 공부시켰다라고 하면 이번에 언론에 나는 언론으로 하여금 언론의 잘못된 거를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성케 해서 언론 개혁에 이제 좀 시발점이 될 것이다. 부메랑이 돼서 언론 개혁의 문제는 대신 민주당이 좀 180석을 방어만 하지 말고 좀 공세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언론 개혁에 한 발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 사건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그렇죠. 다시 한번 절감하게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조국 이코로 공수처 출발의 촉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추미애 사태, 언론에 나는 언론 개혁의 도화선이 된다. 그렇죠. 도화선이 되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미디어인 뉴스 남기창 국장님 모시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에서 비롯된 언론의 문제와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